그리 멀지 않은 미래, 세계는 좀비 창궐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더 이상 인류는 세계를 군림하던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좀비들을 피해 겨우 숨만 쉬며 살아남길 기도하며 숨어 사는 피식자일 뿐이었습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은 오늘도 좀비들의 위협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서울, 급속도로 발전한 이곳은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며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가득하던 빌딩 숲은 좀비들의 사냥터가 되었고 24시간 빛이 꺼지지 않던 밝은 도시는 이제는 암흑의 도시가 되어 좀비들의 배고픔의 울음소리와 붉은 눈빛만이 번쩍일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서울의 가을의 아침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해는 떠올랐고 늦가을의 바람은 이제 좀 춥게 느껴졌습니다. 출근으로 북적이던 거리와 도로는 좀비들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좀비들이 차지하고 있는 도심의 어느 골목길, 한 사내는 발걸음 소리를 줄인 채 조심히 주위를 살피며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초췌한 얼굴에 등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고 그의 가슴팍에는 소중한 것을 안고 있는지 갖은 옷가지로 꽁꽁 메어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발걸음은 어느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문고리에 옷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감은 뒤 그는 손에 든 쇠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내리치는 중에도 좀비가 나타날까 주변을 연신 살펴보았습니다. 몇 번 내리치는 와중에 문고리는 눈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옷을 감아놓은 덕분에 소리는 크게 나지 않아 행히 좀비들의 이목을 끌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문고리가 떨어진 다음에도 연신 주변을 살피며 조심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내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각종 과자와 음료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편의점 창고로 보였습니다. 그는 과자 봉지를 뜯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가슴팍에 메인 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사내를 보며 활짝 웃는 갓난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현주 생후 1개월 된 여아였습니다. 사내는 아이에게 꽤 신경을 쓴 모양인지 사내의 몰골과는 다르게 얼굴은 생기 있어 보였고 옷은 깨끗해 보였습니다. 사내는 창고에 있는 생수를 들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는 뚜껑을 열어 냄새와 맛을 연신 확인하고 가방에 있는 분유와 젖병을 꺼냈습니다. 능숙하게 분유를 타고는 젖병을 그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체온으로 조금이라도 덮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자 2개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안은 이미 다른 이들이 약탈해 갔는지 쓸만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내는 이미 예상한 듯 표정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저귀와 분유 몇 통 창고에 넣어놓고 부서진 편의점 문을 대신할 물품을 찾아 밖을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 임시거처로 3을 셈이었습니다. 밖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좀비는 몸의 대부분이 손상되어 있어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그가 편의점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바닥에 널린 환자를 주워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신생아들은 2에서 3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먹여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주는 신생아 치고는 조용하고 얌전한 편이었지만 분유 시간을 넘어가면 금방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상시였다면 대수롭지 않은 아이의 울음소리였겠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험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위험하고 험난한 세계에 유발한 이런 것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그는 편의점 입구를 막는 작업을 마치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맞이하며 웃는 아기의 표정에 그의 노력이 보답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까 품었던 젖병을 꺼내 아기를 품에 안고 젖병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힘껏 젖병을 빨았습니다. 혹시나 기저귀가 축축한지 확인해보았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는 잘 먹는 모습을 보고는 지도를 꺼내보았습니다. 북한산으로 이동해요. 그가 있는 곳은 강서구. 그가 생각하기에 인적이 드물고 안전한 곳이 북한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세가 험난하긴 하지만 덕분에 좀비들이 올라오기에 힘들고 식량은 산속의 야생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자그마한 텃밭을 키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 문제였습니다. 원래라면 남자 성인이 혼자 이동한다면 8시간 정도면 가능한 거리였으나 좀비가 득실 때는 서울 도심 속으로 커다란 배낭과 아이를 안고 이동하게 된다면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자라날 수만 있다면 그곳을 향하는 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그는 움직였을 것입니다. 빈 젖병을 빠는 소리에 그는 젖병을 떼어내고 아이를 한 손에 업고 들어 등을 살살 토닥여 주었습니다. 자그마한 아기의 트림 소리가 들리자 그는 아이를 다시 자리에 눕히고 다시 지도를 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와 아이의 하루가 지났습니다.